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오늘 주제 너무너무 하기 싫은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네, 저도 정말 너무 하기 싫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갖고 왔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새롭게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오미크론과 관련된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오프닝에 이 오미크론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름이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오미크론은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를 가리키는 이름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올 때마다 이 그리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거든요. 지금까지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12개인데요. 알파부터 뮤까지 순서대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발견된 게 13번째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15번째 알파벳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14번째 그리스 알파벳을 그럼 건너뛴 거죠? 네, 13번째와 14번째 알파벳을 건너뛴 건데요. 네네네. 네, 일단 13번째 알파벳은 뉴인데요. 그리고 14번째 알파벳은 크시입니다. 뉴는 영어로 새로운이란 뉴와 이 발음상 쉽게 혼동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크시는 영어로 표현하면 C, XI인데요. 네. 많이 쓰는 성과 혼동이 돼서 피했다는 게 WHO의 설명입니다. 성이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WHO가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이름과 이 바이러스의 이름 시진핑의 XI, C와 좀 비슷하다. 뭐 이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예민하니까요. 네, 이 중국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진실은 누군가는 알고 있겠죠. 네. 자, 이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 이 변이 바이러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바이러스를 WHO에 처음 보고한 지 지금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 남아공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보츠와나라는 나라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네. 또 벨기에와 영국, 독일 같은 유럽 국가뿐 아니라 이스라엘 또 우리나라와 가까운 홍콩에서도 환자가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네, 감염자들은 남부 아프리카를 방문했거나 해당 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디에서 정확히 처음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이 바이러스 얼마나 위협적이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네, 오미크론의 중증 화율이나 치명률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염력인데요.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는 사람 몸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32개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델타 변이보다 2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돌연변이가 많으면 인간의 세포에 착 달라붙기 쉬워서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WHO에서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재감염의 위험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 방역 환경에 영향을 줄 중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 상황도 너무 심각하고 중증 환자분들도 많아져서 네. 방역 당국의 비상인데 제발 정말 간절히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게 국내 PCR 검사로는 검출을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오미크론 감염 여부는 선별진료소 검사만으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급된 PCR 검사로는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가지 변이만 검출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 대신 다른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바이러스의 양도 많아야 하고 시간도 최소 사흘에서 닷새 정도까지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검출이 가능한 새로운 PCR 검사법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백신 맞고 해외 왕래도 좀 자유롭고 모임도 좀 자유롭나 했더니 다시 빗장을 걸게 됐습니다. 정부가 방역 강화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이 발생한 나라인 남아공과 인접 국가들인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와,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리위까지 모두 8개 나라를 방역 강화 국가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파악해서 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하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은 아예 비자 발급과 입국이 제한되고요. 네. 우리나라의 사람의 경우는 이 백신을 맞았더라도 입국한 뒤에는 열흘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또 국내 도착 전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이 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붙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 바이러스가 생긴 게 선진국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네, 뉴욕타임스는 서방 국가들의 백신 비축이 오미크론 사태를 불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백신 총량의 89%를 주요 20개국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백신 불평등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렇죠. 빈곤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원래 이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선진국보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을 기회가 좀 적다 보니 이 바이러스가 환자 몸에서 이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네. 이게 변이 바이러스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구 어느 한 곳에라도 백신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으면 그렇죠. 인류는 끝없이 변종에 쫓겨다녀야 한다고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이야기했고요. 지구는 둥글고 자꾸 나가면 다 만나요. 네. 이게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거.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더 이상 인류의 재앙은 개별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네네. 이걸 깨달았으면 빨리 실천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어려운 국가들 또 변방에 있는 국가들에게 하루빨리 백신이 좀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제가 살려고요. 네, 이게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이 그럼요.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끝날 될 수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정말 다시 한번 이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구는 둥글고 자꾸 나가면 다 만나요. 만납니다. 그 노래 알죠? 지구는 둥근히 이제 시키지 않아도 우리 하나 계속 해야죠. 자꾸 가자. 자꾸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는 다 만나고 오겠네. 와, 노래 부를 상황은 아니지만 노래로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돼요. 네. 정말 지구는 둥글고 우리 모두는 연결돼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깨닫고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퀴즈는요? 네, 오늘도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퀴즈 드립니다. 자, 다음 중 코로나 바이러스의 15번째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오이 변이, 2번 오미자 변이, 3번 오미크론 변이. 네, 지금 벌써 문자로 0896님은 오늘 정답은 이거겠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자, 정답 여러분 보내주시면서 코로나19 우리 또 다 같이 이겨내자는 이럴 때 또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휘 아나운서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